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과학 세 번째 시간인가요? 자, 생명과학인데 진짜 여기서부터가 진짜 생명과학의 시작인 거죠. 앞에 수업 내용은 사실은 생명과학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생명과학이고 조금 난이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할 건 없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그거 듣고 뭐 하면 돼? 외우시면 되고 응용은 없어. 생물에서 장점이 뭐지? 응용은 없어. 물론 저 뒤에 가면 계산 문제가 있긴 해서 거기 가면 좀 난이도가 높지만 물질대사 단원에서는 응용은 없어. 설명을 잘 따라오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물질대사. 자,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단원이죠. 물질대사.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야? 아주 중요한 거야. 물질대사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한테 물질대사를 배울 거야. 물질대사가 뭐야? 물질대사 뭐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총칭해서 부를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야. 자, 정의는 알아야 돼. 물질대사의 정의가 뭐야?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린 뭐라 불러? 물질대사라 그래. 알겠니? 그럼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건 물질대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건 그냥 화학 반응이야. 알겠니? 그건 화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 반응인 거고. 그래서 물질대사의 정의 뭐라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갑니다. 물질대사의 특성이 있어. 물질대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지. 그래서 요걸 외우는 거야. 이건 진짜 외워야 돼. 물질대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 오늘 이거 할 거야.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건 물질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에너지 출입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할 거야. 모든 물질대사는 한 방에 다 일어나지 않아. 됐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얘기. 물질대사는 누가 하는 거야? 효소가. 물질대사는 누가 한다고? 효소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수많은 효소가 물질대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가야지. 잘 봐. 물질대사는 효소가 하는데 효소는 어떤 구조물이야? 단백질 구조물이야. 효소는 다 뭐라고? 단백질 구조물이야. 단백질. 효소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란 말이야. 모든 효소는 단백질로 구조가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걸 배워. 의자 갖다 앉아서 들어. 됐니? 단백질로 돼 있지.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두 가지.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두 가지. 그렇지. 열에 매우 약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야. 됐니?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뭐야? 열에 의해서 뭐 된다고? 변성되는 거야. 약하다. 그래, 좋아. 약하다고 해도 돼. 열 변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성 유지 배웠지? 우리는 왜 항상성 유지해야 되는 거야? 체온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내려가면 무슨 변성이 일어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그럼 단백질 중에 누가? 효소가 작용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이 40도만 넘어가면 내 몸속에 있는 효소들의 기능이 멈추기 시작해. 그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멈추겠지. 물질 대사가 스탑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럼 내 몸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이 40도, 41도가 넘어가면 죽는 거야. 물론 체온이 떨어져도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체온증이라 그래서 체온이 뭐 36.5도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35도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34도 떨어지고 죽어. 알겠니? 왜? 효소에 의한 뭐가 스탑되니까 그래. 물질대사가 스탑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유림아, 됐니? 열심히 물질대사 하고 있네. 됐어요? 두 번째. 단백질은 어떠한 특징이 있지? 열의 변성작용이라지. 열에 약해. 또 하나 있어. 뭐에 약해? pH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바로 뭐야? 산과 염기에 모두 반응해. 됐니? 단백질 조금 이따 나오는데 우리 단백질의 기본 구조물이 뭐지? 아미노산.
왜 우리 통합과일 때 아미노산 배웠어? 아미노산의 구조는 어때 돼? 산에 녹아. 아미노산의 구조는 뭐에도 녹아? 염기에도 녹아. 그럼 여러분들 몸이 산성화가 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몸이 조금만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 내 몸속에 있는 효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산성의 물질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반대로 강한 염기성을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중성의 물질을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 효소 때문에 물질 대사하지. 근데 이게 단백질이니까 열에 변성돼 또 산과 염기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산을 먹어도 안 되고 염기를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중성의 물질만 먹을 수 있는 거란다.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다.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다? 효소 작용이다. 요 세 가지 다 외워야 돼. 물론 지금부터 요거 설명하러 갈 거야. 근데 우리 책에서 효소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땡이야. 자, 갑니다. 물질 대사. 와우. 우린 통합과학에서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물질 대사에는 뭐가 있어? 통합과학에서 기본적인 건 배웠잖아. 물질 대사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두 가지가 있어.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동화작용. 동화작용이 있는 거야, 동화. 물질 대사에는 뭐가 있어? 이화작용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걸 보고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보는 거지. 근데 그 동화하고 이화를 나누는 건 어때? 두 가지야. 첫 번째, 뭘로 나눌 수 있어? 그렇지, 분자 사이즈로 나눌 수 있어. 됐니? 그래서 봐. 동화라는 건 작고 간단한 물질이 뭐 되는 거야? 그렇지, 크고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이거 무슨 분자가? 저분자가 뭐 분자 되는 거야? 그렇지, 고분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 작은 게 덩어리 큰 거가 되는 거야.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 있었지 우리? 여기 있네. 대표적으로 뭐 있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더라? 그렇지, 광합성. 우린 광합성 하면 뭐 만들어? 뭐 만들지? 그래, 물과 이산화탄소 아주 조그마한 거잖아. 근데 얘가 뭉쳐서 뭐 되는 거야? 어유, 굉장히 덩어리 큰 거 된지 C 6개, H 12개, O 6개 뭐 되는 거야? 포도당 되잖아. 그 물과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포도당은 덩어리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때? 동화작용은 작고 작은 애들이 뭉쳐서 뭐 되는 거야? 큰 거 되면 다 동화작용이야. 여기 또 뭘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은 아미노산이 뭉쳐서 뭐 되지 우리는? 단백질 되잖아. 이해됐어요? 동화작용이었습니다. 물질의 사이즈로 하면 이화작용 뭐야? 반대잖아. 뭐야? 이런 포도당 같은 덩어리 큰 게, 복잡하고 큰 거, 뭐라 그래야지? 이걸 우리가 고분자.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저분자가 되는 거야. 저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 된다. 아이고, 큰 게 쪼개지고 작아지지. 그걸 우리 무슨 작용이라 그래? 이화작용이라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에 뭐가 있어? 그렇지, 소화가 있어, 소화. 아니, 니네 밥 먹잖아. 밥 먹으면 덩어리 큰 게 뭐 돼? 짜게지지. 짜게져서 뭐 되는 거야? 아주 작은 물질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소화는 가장 대표적인 무슨 작용에 해당해? 이화작용에 해당해. 우리 책에는 뭐 있어?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거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오늘 배울 거? 호흡이라고도 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광합성.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얘하고 얘 이런 거 배울 거야. 동화작용이 뭐야? 이화작용이 뭐야? 이런 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용어는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용어는 정리하자고. 용어는 정리하자, 알겠니? 물질 대사는 몇 가지가 있어? 무슨 작용? 동화. 무슨 작용? 이화작용. 크게 뭘로 나눌 수 있어? 분자의 변화, 사이즈 변화로 나눌 수 있어. 작은 게 커졌어, 커진 게 작아졌어. 작은 게 커지면 동화, 큰 게 작아지면 이화.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는 뭐야? 에너지 출입으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나눌 수 있어.
에너지 출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단다. 여기까지는 통합과학에 나왔던 내용이겠지. 자, 갑니다. 에너지 출입. 와우.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 잘 봐. 이거 무슨 문제야? Y축이 에너지다. 요거 또 말로 나오면 되게 어렵다, 유림아. 이걸 이렇게 표로 주면, 유림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푼다고. 근데 이걸 말로 주면 상당히 애들 헷갈린대. 자, 봐. 동화는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많은 거야.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작고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많은 거라고. 이게 동화야. 그러니까 내가 반응 물질의 에너지는 작았는데 내가 만들어진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많아졌지. 그럼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방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흡수한 거야. 내 입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온 거야. 쫙 에너지를 흡수해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 온 거야. 그럼 내가 에너지를 했으니 흡수해 왔으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 흡열 반응. 내가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이름은 흡열 반응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그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나의 에너지가 많아졌지. 근데 주변 에너지 어떻게 되냐고. 작아지지. 그럼 주변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어? 온도가 내려가겠어? 그래,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져. 대표적으로 뭐 있어? 광합성이 있잖아. 그 광합성 하면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름 있잖아, 여름. 한여름에. 어디에 들어가? 그렇죠. 숲에 들어가면 서늘한 거야. 왜 서늘해? 그 많은 식물들이 뭐 하겠어? 광합성을 통해서 그 주변의 열을 쫙, 에너지를 쫙 흡수해 가서 주변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숲에 들어가면 여름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단다. 알겠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숲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숲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잘 가는. 그래서 비자림 숲 같은 데 가면 너무 여름에 신선하단 말이야. 공기라든가. 그래. 됐습니까? 자, 갑니다. 에너지 측면이야, 이번에는. 이화는 반응 물질 에너지가 많아. 생성 물질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생명체 내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많았었는데 에너지가 뭐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내가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방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주변 온도가 그렇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내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야? 주변으로 방출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겁나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래? 발열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인간의 호흡이 있어. 여러분들 이따가 배우겠지만 인간의 호흡 얘기하니까 이거 아니겠니? 그런 건 폐호흡이라 그러고 우리가 인간의 호흡은 조금 있다 세포 내에서 에너지 쓰는 걸 호흡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더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덥다고. 왜 그러겠어? 그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호흡하니까. 너희들이 뛰어. 이따가 배운다 그랬지? 내가 뛰어. 선생님이 막 뛴단 말이야. 또는 선생님이 막 운동을 과격하게. 더워. 왜 더운 거야? 선생님 세포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호흡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그 호흡하는 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 한다고? 이와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가 있어? 크기로는 뭐 있어? 물질이 커지는 거.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자, 이화작용은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 에너지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동화, 이화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몇 학년에 나왔던 거야? 1학년에 여기까지 나왔던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까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작용은 누구에 의한 작용이야? 효소에 의한 작용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로 가면 바이러스라는 애는 효소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물질돼서 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효소가 없어서.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서 그 물질 대사 못했던 거야.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 조금 이따 풀 거야. 이렇게 문제 조금 이따 풀자. 문제 풀고 가자. 몇 장 넘어가야 되겠다. 자, 가자. 그래서 이제 물질대사 기본적인 문제 34페이지 1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X. 너무 쉬워서. 됐니? 자, 효소가 관여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한 방에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문제가 먼저 나와서 그래.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나와. 그거 조금 이따 나온다. 알겠니?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나와야 돼. 한 방에 에너지가 몽창 나오면 문제가 좀 생겨. 그 다음에 생명체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방이다.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렇지. 안팎에서. 됐니?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면 그걸 뭐라 그래? 그냥 화학반응이라 그래.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됐니? 치사하죠, 문제가. 그래서 안팎, 치사해. 어우, 치사해. 뭘 유도하는 거야? 실수를 유도하는 거야. 그냥 낚싯대 던져가지고 카닥카닥카닥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또 보고 어떻게 돼? 광분해가지고 그 묻어. 그지? 우와! 물질 대사 생명체 안에서 그러는 거야.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어때? 선생님, 안팎박을 못 봤다요? 막 이런 소리 한다고. 알겠어? 분명히 그러고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실수를 좀 안 하면 이런 단어는 아이고 아주 간단하니까 빨리 풀고 갈게요. 저분자, 고분자.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게 간이에요. 자, 저분자가 고분자 됐습니다. 무슨 작용? 동화. 아이고 고분자가 저분자 됐습니다. 뭐? 이화. 이렇게 쉬울 수가. 갑시다. 동화작용이다. 누가? 여기도 참 문제 안 읽어줬는데 가, 나 중 각각 기호를 쓰세요. 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화, 동화. 이화, 나. 요렇게 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린다고. 반응물의 에너지의 양, 생성물의 에너지의 양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해? 그려. 뭐 이게 어렵다고 그냥 그려버리면 되지. 작대기 2번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봐. 반응물의 에너지의 양이 생성물의 에너지 양보다 많대. 어떻게 그래야 돼? 반응물의 에너지의 양이 많고 여기 시간이야. 생성물이 나중에 나중에 만들어진 게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이야, 흡수야? 방출이잖아. 그럼 이화야, 동화야? 이화. 자, 봐. 대표적으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이화야, 동화야? 동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너무나 쉽죠, 이제? 네, 아주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잖아.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는. 자, 이제부터.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하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거야.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고 세포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겁나 중요한 거야. 세포호흡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에너지가 일부 ATP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이 얘기인 거야. 이 내용 전부 다 중요한 거야.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부터 보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세포호흡이 뭐냐부터 이해하는 거야. 그럼 세포호흡이 뭐야? 자, 간다.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는 봐야지. 고등생물로 가자. 여기서 고등생물 사람으로 하자. 이제 고등생물로 하겠습니다. 이게 세포야. 그럼 모든 고등생물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 요거 뭐겠어? 요거 뭐야? 그렇지. 뭐? 혈관, 피. 됐니? 고등생물들은 전부 다 뭐야? 세포를 둘러싸고 사람. 기본이 사람이야 지금. 세포를 둘러싸고 뭐가 있어? 혈관, 피가 흐르는 거야.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우리 몸에 피는 왜 돌아? 에너지를 주려고? 어? 피는 왜 돌아? 이 정도, 야,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피는 왜 돌아요?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못하면, 그치? 피가 왜 돌아다녀? 산소 운반, 좋아. 그래. 산소를 운반하는 거야.
혈액 속에서 뭘 운반하는 거야? 산소가 들어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숨 쉬는 거야. 그럼 내가 들여마시는 공기덩어리는 폐로 가서 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혈액한테 가는 거야. 피. 그 니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병원에 가면 맨날 하는 게 뭔 줄 알아? 저 혈액 속의 산소의 농도를 검사해. 그걸 산소 포화도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건강한 삶은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이 어떻다고? 많은 거야. 알겠니? 두 번째, 혈액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산소와 더불어 또 뭐 있어? 산소와 더불어 또 뭐 있어? 산소와 더불어 뭐 있어? 포도당. 알겠니? 이 포도당, 그래, 에너지 포도당인가? 포도당.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있는 거야. 포도당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이걸 뭐라 불러? 혈당량. 혈당량. 그 너희들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알겠니? 그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당뇨병이야. 물론 포도당의 농도가 어때야 돼? 너무 작아도 어때?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는 거야. 바로 누구야? 그렇지, 산소와 포도당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포도당을 먹으려고 뭐야? 밥 먹는 거야. 그리고 어때? 산소를 먹으려고 어때? 숨 쉬는 거야. 인간의 가장 기본 삶 또는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 삶이 뭐야? 밥 먹고 숨 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밥은 그나마 좀 나아. 밥은 어떻게 되는가? 밥은 먹으면 저장하는 곳이 있지. 어디 있어? 그렇지, 간. 그래서 니네 간에는 포도당을 좀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밥은 맨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 3번 먹고 여기다 에너지를 저장하면 되지. 근데 우리 몸에 뭐가 없어? 그렇지, 산소를 저장하는 곳은 없어.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지, 계속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 공급이 조금만 늦어지면 어떻게 돼? 그 죽는 거지. 물질 대사가 멈추거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자,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그럼 내 혈액에서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세포에 어디로 가냐고. 그치? 저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로 간다고. 그래, 걔네 나 봐야지. 괜찮아. 됐니? 봐봐. 됐어? 너무 부러워?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 선생님 잘생긴 건 나도 아니까. 괜찮아. 울지 마. 그러면 됐어? 인터넷 보는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반한대. 요즘 난리야. 알겠어? 다시 가자.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는 세포로 가지. 그러니까 세포에 어디로 가냐고. 걔가 제일 중요하다고. 누구?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한테 간다고. 그래서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세포한테 가는데 세포에 미토콘드리아한테 뭐 주고? 포도당 주고. 뭐 주고? 산소를 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포도당을 분해하지. 지금부터 봐야 돼. 포도당을 분해해서 뭐 만들어내? 물과 뭐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노폐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노폐물.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걸 쓰자. 그래서 이걸 쓰면 화학식으로 포도당을 누가 산소랑 반응해서 됐습니까? 뭐 나와? 물과 뭐 나와? 이산화탄소 되지. 그 다음에 뭐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나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이걸 호흡이라 부르는 거야. 이걸 호흡. 됐니?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호흡을 무슨 호흡이라 그래? 세포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세포 뭐에서 일어나? 세포. 좀 더 할까? 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봐. 세포호흡인데 뭐 이것도 잠깐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세포호흡 하면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이건 중학교 과정이고 저 뒤에서 한번 나와야 돼. 그러면 물은 뭘로 방출되는 거야?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방출된다. 이산화탄소는 뭘로 방출돼야 돼?
호흡을 통해서 방출된다. 됐니? 그건 노폐물의 방출이고 저 다음 단원에 가서 할 거고 오늘은 뭐에 집중이냐? 얘한테 집중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가지고 뭐 만들어진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오늘 집중은 어디야?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 저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그렇지. 화학적 에너지. 누구? A, T, P.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ATP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ATP가 누구냐라는 거야? 얘야. 그래서 얘가 바로 누가 돼야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낸 ATP야. 생긴 모양을 외워야 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무조건 생긴 모양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든다 그랬지? ATP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 ATP는 이렇게 생겨서 아데닌이라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뭐 있어? 라이보스라는 애가 있어. 근데 잘 봐. 얘네들을 우리는 합쳐서 불러. 얘네들을 합쳐서 부를 때 이걸 뭐라 불러? 아데닌, 라이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 그래서 아데노신은 왜 합쳐서 부르냐면 이 아데노신의 구조가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 아데노신은 구조가 안 변해. 그래서 ATP라는 건 아데노신, 그 다음에 인산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다고. 인산이 세 개가 붙어 있다. 아데노신이 세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T3 인산. 그래서 아데노신 한국말로는 3인산이야. 아데노신 3인산. 누가? ATP가. ATP가 뭐라고?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산이 3개지. 근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요거 엄청 중요한 말이야. 제가 뭐야?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그걸 무슨 결합이라 그래? 고에너지 결합이야. 그러니까 저 결합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에서 인산은 3개인데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거 시험에 내가지고 너희들 다 낚시로 던지는 거야. 알겠니? 인산기 에너지 몇 개 있어? 2개. 근데 애들이 뭐야? 인산은 3개지 하고 맨날 그 3개를 써가지고 맨날 틀리는 거야. 아데노신 3인산에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우리는 ATP에서 포도당을 됐니? 누가 미토콘드리아가 분해하면 뭐 만들어져? ATP 만드는 거야. 자, 요거까지 할게. 몇 개 ATP가 만들어지냐면 32개의 ATP가 만들어져. 32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됐니? 32개 ATP가 만들어져. 잘 봐. 그럼 이 ATP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주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밥 먹으면 너네한테 이게 생기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라.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할 때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 놓은 ATP를 잘 봐야 돼. 고에너지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 고에너지 결합이 끊을 때마다 얼마 에너지가 나오냐면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가 똑똑똑똑똑 나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에서는 우리가 ATP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야. 몇 개? 38개 정도. 그럼 봐라.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다고. 보자. 그래,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지.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ATP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 포도당 한 분자에서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가 많아, 작아? 선생님 봐야 돼,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봐. 우리가 여기가 에너지야. 이게 시간이야. 그러면 얘가 포도당과 산소야. 포도당과 이게 산소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물과 이산화탄소야. 됐니? 그럼 내가 호흡을 통하면 이 포도당과 산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근데 이걸 한 방에 방출하면 이 에너지 한 방에 다 방출하면 이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약 688kcal 정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라. 내가 손가락을 한번 까딱 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손가락을 한번 까딱 하고 싶은데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꺼내오면 한 방에 얼마 나와? 688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 한번 쓰는데 어떻게 해? 1칼로리도 필요하지 않은데 688칼로리가 나와버리면 나머지 열은 어떻게 돼? 에너지는 어떻게 돼? 그지? 쓸모없는 대로 다 뺏겨버리겠지? 또는 열 에너지로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 손가락이 다 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방의 에너지를 팡 방출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선생님 지갑 안 갖고 왔네? 선생님 지갑에 됐니?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서 일하면 한 달에 급여를 2억 4천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야. 뭐 2억 4천만 원 갖고 놀래. 그 정도씩 받는 거지. 그게 너무 적지? 자식. 너무 적어. 아유, 원장님한테 원좀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서 2억 4천만 원이 뭐야? 2억 4천만 원이. 다음 달에 한 3억씩 달라 그래야 되겠어. 알겠어? 됐니? 자, 봐. 그럼 내가 그래 다음 달로 하자. 3억씩. 그래 내가 한 3억씩 월급을 받았어. 알겠어? 왜 놀래냐? 그 정도 받지 않아? 3억씩은? 뭐 이 정도로 놀래. 그럼 내가 지갑에다가 3억이니까 1억짜리 수표를 3장 넣어갖고 다니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잖아. 지갑에 3억씩 넣어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쓰는 게 편해 불편해? 많이 불편하지. 쓰면 집까지 택시 타면 3,600원밖에 안 나오는데.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1억짜리 수표 있는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싸대기 맞겠지? 장난하나 이 사람이 그러겠지? 알겠어? 돈이 많은 건 좋으나 그걸 가지고 1억짜리 수표를 넣고 다니는 건 별로 불합리하지. 마찬가지잖아. 나는 에너지를 조금만 쓰면 좋겠는데 저렇게 한 방의 에너지가 688까지 나오는 건 불합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단계적으로 쓰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1억을 주머니에다 넣고 않고 걔를 뭐로? 10,000원짜리로 바꿔서 50,000원짜리로 바꿔서 1,000원짜리로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편리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포도당 한 분자에서 에너지가 한 방에 나오면 688칼로리가 나오지만 물질 대사하면 에너지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놓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꺼내줘. 요 계단식으로 가는 요게 ATP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TP로 쪼개서 쓰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 ATP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알겠어? 됐니? 그래서 ATP, 아데노신 3인산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에너지를 쓰고 나지. 됐니? 에너지를 쓰고 나면 이제 간다. 에너지를 쓰고 나면 자, 이름이 바뀌어. 요게 하나 딱 끊어지면서 7.3kcal 에너지를 썼지.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갔지. 그럼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2개. 고에너지 결합은? 그렇지, 하나. 그러면 이 인산이 2개 붙어 있다 그래서 DP라고 하는 거야, D. 알겠어? DP, 2개. 그래서 ATP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ATP,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 에너지 쓰고 나면 빈 껍데기를 ADP라고 하는 거야. ADP. 됐어요? 그럼 또 내가 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그렇지. 밥 먹으면 또 어때? 아까 했지. 혈액에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한테 공급되겠지. 그러면 ADP가 에너지 받아서 또 다시 뭐 되겠어? ATP 되겠지. 그럼 봐라. 이것도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일종의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나 없나? 되지. 덩어리 면에서도 되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되겠지. 그래서 ATP가 ADP가 되는 것도 일종의 무슨 작용이야? 이동은 뭐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이동. 확실해? 기회 한 번 더 줄게. 확실해? 내가 기회를 더 줄 수 있어. 확실해? 확실해? 그래. 됐어. ATP가 ADP로 되는 건 덩어리 큰 새끼가 덩어리 작은 새끼가 된 거지. 에너지 많은 새끼가 에너지가 작은 새끼가 되는 거지. 무슨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밥을 먹고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면 ATP가 되는 것도 무슨 작용이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동화작용이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서도 하나의 동화이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어디서 일어나? 이거 어디서 일어나고? 장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나 옛날에 이런 애도 봤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동물세포에 있어요. 그럼 식물세포에는 없어. 식물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겠죠. 뭔 소리지?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처음 배울 때 좀 잘못 배웠나 봐. 됐니?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어디 있어?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는 다 있어야 되겠지. 됐니? 제가 있어야 뭐가 될 테니까? 있을 테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뭐야? 그 세포가 뭘 소비할 테니까?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는 모두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어. 물론 이럴 수는 있지. 세포마다 어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그렇지, 적게 갖고 있겠지. 어떤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겠어? 그렇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 거.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세포 중에서 어느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 주로 허벅지 같은 거. 됐니? 뭐 뇌도 되겠지. 주로? 알겠어? 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 이야, 그렇지. 뇌도 활성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피부세포, 우리 몸의 체세포에서는 주로 어때? 허벅지 세포가 가장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대. 왜 그러겠어? 그렇죠. 우리 허벅지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겠지. 걷고 움직이고 선생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 허벅지는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의 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는 없는 거야. 물론 없으면 뭐 하겠어? 죽은 세포겠지 뭐. 지금 내가 뭐 설명하고 있는지 잘 찾아오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어?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세포. 세포에서 어디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만들어? ATP. 알겠니? ATP가 에너지 쓰고 나오면 ADP. 에너지 얼마 나와? 7.3kcal. 됐어요? 밥 먹으면 어떻게 돼? ADP가 ATP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됐어요? 또 하나 이왕 시작한 거 이렇게 할게.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에서 아까 에너지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랬어? 포도당 한 분자에서 에너지 어느 정도 나오냐면 688칼로리 정도 나와. 688kcal 정도 나온다 그랬었지. 됐어요? 근데 우리 인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 우리는 ATP 몇 개 만들어져? 포도당 한 분자에 32개. 그런데 한 분자당 됐니? 한 분자당 에너지 몇 개 나왔어? 7.3kcal 나오지. 그러면 인간의 세포는 포도당 한 분자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야? 7.3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2 하면 되겠지. 저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 약 200, 200 얼마? 뭐? 대충 약 200 얼마 나와? 280 얼마 나오나? 280 좀 안 나와? 280 얼마 나와? 288? 그래, 288 얼마 안 나와? 288까지 안 나와? 그냥 대충 해봤어. 200, 225? 확실해? 오, 정말. 그래 200 얼마 나온대. 200 얼마 나와. 그래서 곱하기 100 했어. 그러면 인간의 에너지 효율 정도가 나와.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약 얼마야? 40%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하려고 그래. 인간의 효율을 선생님 제가 극대화한다 그래도 내가 먹은 포도당에서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몇 퍼센트라는 거야? 약 40%밖에 안 돼. 알겠니? 그러면 포도당에서 ATP로 나오는 게 40%면 됐니? 이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얼마? 60%의 에너지는 어디로 온가 갔잖아 지금. 됐니?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갔을 거 아니야. 내가 ATP로 저장되는 게 40밖에 안 되면 그럼 60%는 어디로 갔어?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먹은 포도당 중에 됐니? 세포 호흡으로 쓰는 게 40%고 열 에너지로 쓰는 게 뭐야? 60%야. 그럼 저 열 에너지는 주로 뭐 하는 데 쓰일까? 체온 조절하는 데. 그래서 인간은 체온 조절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먹은 에너지 중에 60%는 더 뭐다, 전부 다 뭐 하는데? 체온 조절에 주로 쓰이는 거야, 체온 조절. 알겠니? 그러면 잘 봐. 우리는 추울 때 저 체온 조절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해서 더울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해서 추울 때 더 추울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지? 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추울 때 밥맛이 도는 거야.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훨씬 더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먹는 거야. 왜? 에너지 소비가 세니까. 알겠어요? 됐니? 그럼 여름엔 어떻게 되겠어? 밖이 덥지? 알겠니? 밖이 덥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잘 방출돼 안 돼? 안 되고 쌓이겠지?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엔 어때? 밥맛이 별로? 그래, 없는 거야. 사람마다 달라. 알았어. 서로 싸우지 마. 그지? 나는 여름에도 밥맛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그럴 수 있지. 알겠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얘기해봤어. 어이, 저는 여름에도 잘 먹어요. 어우, 더워라. 냉면이 맛있어. 알겠지? 어이, 덥네. 불고기 맛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야. 됐니?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해봤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에너지를 뭐에 많이 쓰이겠어? 체온 조절 에너지 훨씬 더 많이 쓴다.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자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는 거지. 참, 그 여름에 밥맛이 있을 수도 있지. 선생님도 여름에 음식 잘 먹어. 됐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도 여름철에 밥 많이 먹어. 됐어요? 참, 됐어? 요즘 인터넷 강의 보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막 현강 오고 싶다고 막, 그지? 이 선생님 외모에 반해가지고. 됐어? 아, 나 요즘 큰일 났네. 선생님 요즘 미모가 점점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아, 됐어? 자식들. 큰일 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울지 마. 됐어? 자, 갑니다. 요 그림 대개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 이 그림 잘 봐야 돼. 정말 사기가 여기 두 군데 있어.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낚시를 정말 잘 던져. 잘 봐. 어디서 일어나?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 전환이야. 그렇지? 세포를 통해서 그 포도당은 ATP에 저장되지. 그럼 봐. 이 저장된 ATP는 우리가 어디에 쓰여? 잘 봐야지. 내가 밥 먹었어. 에너지 방출. 한 60%는 에너지로 방출했지. 한 60%는 에너지로 방출했을 거 아니야. 이 방출된 에너지는 어디에 쓰여? 체온 조절에 쓰인다 그랬지. 가녀라. 의자 갖다가 앉아. 저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듣는단 말이야. 아, 나 진짜. 괜찮아. 뭐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냐. 됐니? 자, 간다. 그러면 봐라. 여기 중요한 거야. 내가 에너지를 공급했으니까 ADP가 인산하고 고에너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누구 에너지를 흡수하겠어? 포도당에서 오는 에너지 흡수하겠지. 그런데 여기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만든 ATP가, 잘 봐야지. ADP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가 어때야 돼? 이런 데 쓰이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봐. 너네 ATP를 방출해서 근육 운동하잖아. 선생님 근육 운동하잖아. 됐어? 그 다음에 자 봐. 체온 유지한다. 근데 가끔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60%로 체온 유지한다며요. 그렇지. 저 60%로 하지. 근데 왜 ATP를 쪼개갖고 또 체온 유지를 해요? 아, 추울 땐 해야지. 아, 내가 추우면 뭐 해야 되겠어? 달달달달 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라도 뭐가 되는 거야? 체온을 끌어올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추울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ATP를 분해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정신활동에도 에너지 써, 안 써? 겁나 쓰는 거야, 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거나 또는 뭐야, 정신활동 중에 뭣도 있어? 약간의 스트레스도 일종의 정신활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야, 배고파. 그지? 생각을 많이 하지. 배고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신활동에도 에너지 많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성장은 말할 것도 없잖아. 당연히 성장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선생님들이 사기쳤다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참. ATP를 분해해서 ADP가 되지. 여기에 전기 에너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해 안 가능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가능해 안 가능해?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가능해 안 가능해? 그거 가능하잖아. 알겠어? 너도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뭐야?
전기가 왔을 텐데 찌릿하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지? 준 표정이 왜 그래? 반했어? 그래. 뭐라고? 됐어? 됐어? 근데 봐. 전기 에너지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사람에다 한정되면 안 돼. 생물은 다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사람한테는 안 나왔을지 몰라도 뭐 있어? 뭐 있어? 전기 뱀장어 같은 거 있잖아. 전기 가오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 가오리나 전기 뱀장어는 자기들이 위험에 닥치면 에너지를 한 방에 확 소비하겠지. 그때 무슨 에너지? ATP로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단 말이야. 또 뭐 있었냐면 무슨 에너지 있어? 빛 에너지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알겠어? 선생님, 그지? 선생님 광채가 나지 지금 뒤에서. 푸른 뒷불 안 보여? 선생님 등 뒤에 푸른 빛이 보일 텐데. 좋아. 선생님 등 뒤에 푸른 빛이 보이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푸른 빛은. 알겠어요? 배고파. 알겠어? 왜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푸른빛 만들라고 엄청 배고프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생물체 중에 뭐 있어? 카오스. 또는 뭐 있어? 반딧불이가 여기에 되겠지. 반딧불이. 그러니까 반딧불이 같은 생물체들은 어떻게 돼야 돼? ATP를 분해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빛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 갔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물체는 에너지를 뭘로 전환하는 거야? 포도당을 먹지만 사용할 때는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 사용하는 거야? ATP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야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단다.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이 보면 강의만 들으면 되잖아. 너무 쉬운 거야. 이해만 하면 되겠지? ATP 알겠니? ATP. 조심할 건 한 번만 더 할까? ATP는 고에너지 결합 몇 개 있어? 2개. 그렇지. ATP는 고에너지 결합 하나. ATP는 인산기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3개. ATP는 인산기 몇 개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아데노신이라는 모양은 안 변한단 말이야. 얘 구조적으로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거야. ATP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 정도 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오호. 34페이지 3번 문제네요. 세포 과정에서 기억의 여기 있잖아. 포도당 산소가 얘 이름 뭐야? 미토콘드리아죠? 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와 열 나왔네? 그럼 기억은 누가 돼야 되겠어? 노폐물 돼야 되겠지. 물과 이산화탄소. 뭐 이런 문제를 창피스럽게, 그지?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주로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일어나야 돼? 세포 내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됐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제 금방 배웠으니까 금방 풀 수 있겠죠. 갑니다. ATP 전환입니다. 가나 이름 쓰세요. 가 누가 돼야 돼? ATP. 나 누가 돼야 돼? ADP. 그렇죠. 얘는 ATP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에너지 흡수하는 거래. 조심해야 돼. 에너지 흡수 방출. 됐니? 자, 에너지 흡수하는 거 답부터 구할게요. 에너지 흡수는 기억 방향이어야 돼? 니은 방향이 돼야 돼? 니은 방향이 돼야 돼?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니은이 돼야 되겠죠. 방출은 기억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쉽죠? 그러니까 생명은 1단원이 참 좋아. 시작이 부드럽게 시작되잖아. 아까 전판에서 물리 수업 했는데 물리는 1단원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애들 수업 듣는데 이러고 듣잖아. 됐어요? 자, 갑니다. 난나나. 오! 자, 시작합니다. 뭐 있어? 우리 몸에 근육 운동한다. 근육 운동을 해. 근육 운동을 한대. 근육 운동은 뭐 있어? 뭐 손가락 움직여도 이거 근육 운동이지.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어? 근육 운동으로. 러닝이라고 그러대? 알겠니? 잘 뛰지? 여러분들 요즘 러닝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운동 중에 살 빼기 가장 빠른 운동이 뭐야? 러닝이야. 알겠니? 그래, 유산소 러닝.
왜 런닝이 제일, 살 빼기 제일 빨라? 선생님 PT 하는데 오늘 상체 운동 했단 말이야. 열심히 상체 운동 해봐야 누구 에너지만 쓰는 거야? 그렇지. 상체에 있는 세포들만 에너지를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는 뛰어봐라. 뛰면 어떻게 되겠어? 그지? 모든 세포가 다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지? 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친구들은 근육 운동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는데 뛰면 돼. 열심히 뛰자. 자, 근육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동글뱅이 X네요. 에이, 자, 포도당 화학 에너지, ATP 화학 에너지, 근육 운동, 기계적 운동이다. 뭐 기계적 운동이라는 건 뭘?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뭐 ATP로 전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ATP가 ADP로 전환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옳고 틀린 거, 옳은 거 동글뱅이. 기억이다. 가자. 기억은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맞아? 포도당이 ATP로 만들어진 걸 우리 뭘 한다고?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은 읽어볼까? 기억 말이야, 기억.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 근데 앞에 문제가 하나 있네. 뭐가 있어? 모두.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모두 ATP로 저장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또 뭐 좋을 수도 있겠지.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될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겠지만 뭐든 안 돼, 알겠니? 전환되는 비율이 인간 기준으로 약 한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 모두 안 돼. 모두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됐니? 포도당은 ATP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건 맞지만 모두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이고 니은 갑니다. 됐어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그렇지 에너지가 소비돼야 되겠죠. ATP가 ADP와 무기인산이라는 건 뭐야? 아까 내가 그림 갔다 올게. 여기 있네. 됐니? 여기서 ATP가 끊어질 때 우린 요거에 잠깐 집중했는데 떨어져 나간 거 요걸 뭐라 그래? 무기인산이라고 하는 거야. 무기자 빼도 돼. 인산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ATP가 ADP가 되면서 무기인산 하나 떨어져 나온단다. 알겠죠? 그 용어는 아까 조금 생략을 했었네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봐라. 지금은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대표 문항인데 여기에 신경 쓰이는 거야. 여기 조금 신경 쓰이는 것들이 좀 있어. 이제부터. 됐니? 자, 봐봐. 아미노산. 됐니?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뭐지? 글라이코젠 뭐야? 글라이코젠 모르나? 녹말 뭐지? 그래, 녹말 포도당 뭐? 그래. 셀룰로스 뭐지? 음식.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들어가는데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알아. 알겠니? 근데 글라이코젠이 옛날 말로 하면 글리코젠. 그 다음에 녹말. 녹말 뭐야? 내가 할게. 됐어? 내가 할게.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건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대충 가리키거나 외우라고 했거나 그냥 학 하고 넘어가셔서 그런 거야. 용어 정리해야 돼. 앞으로 나는 녹말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 또 뭐 나와? 글라이코젠 나올 거고 또 뭐 나올 거야? 글리코젠. 셀룰로 앞에 저기 됐니? 토스가 별론데. 됐니? 셀룰로스인데. 자, 보자. 중학교 2학년 거 잠깐 가르쳐 줄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중학교 2학년 거 야, 우리 화학책이 생명책이지. 생명책은 우리가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거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지식이 망라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가 나온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없는 거 나와도 돼, 안 돼? 돼. 중3 때 있었던 용어 나와도 되고, 알겠니? 그래서 그 용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합니다. 자, 인강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2 거 좀 수전하자. 수업하자. 중2 거. 자, 간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뭐 배워? 광합성 배워, 처음으로. 그럼 광합성 간다. 잘 봐. 포도당으로 뭐 만들어?
아니, 쏘리, 광합성 배우는데. 물과 뭘 가지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CO2죠? CO2야. 이 중2 때 광합성을 처음 배워, 중2 때.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 가지고 뭐 만들어? 그렇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당. 그때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포도당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야, 중2들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용어의 정리에 집중할 건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만들지. 그러면 식물은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운 거야. 그 포도당을 어떻게 저장해? 유림아, 굉장히 중요한 수업할 땐 좀 들어줘야 돼.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을 뭉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녹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자. 포도당이 중합되는 걸, 됐니? 이걸 뭐란다고? 녹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녹말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오면, 됐니? 뭐라고? 야, 글씨 이렇게 못 써. 녹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녹말되는 거지. 잘 봐. 이건 더하는 거야. 녹말이 만들어질 때 포도당이 뭉쳐서 되는 거니까 이걸 중합이라고 쓰는 거야. 이걸 중합.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녹말이 포도당의 뭐야? 중합체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물이 광합성에서 뭐 만들어서 포도당 만들고 그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해 놓지. 우린 그걸 먹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쌀, 밥이라고 하는 거야. 정신 꽉 잡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녹말이 나오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녹말이 뭐야? 포도당의 중합체. 그럼 고분자야, 저분자야? 어마무시한 고분자라고. 알겠니? 여기까지가 식물이 하는 일이야. 그럼 우리 사람 또는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은. 이것 좀 외우려고 그런가? 동물은 식물이 만든 이 녹말을 뭐 하지? 그렇지, 먹어. 이 녹말을 먹어. 녹말을 먹는다고. 요 녹말을 먹어, 니네는. 녹말을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다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녹말을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지. 우린 그것을 뭐라 부르는 거야? 그것을 소화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화시켰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고분자인 녹말을 분해하는 거지. 고분자인 녹말을 분해한다고. 됐니? 그럼 이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그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야. 그 소화는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아까 용어를 몰랐던 게 이거잖아. 선생님, 아까 오후에 뭐 먹었어? 그치? 녹말 먹었다고, 밥 먹었다고.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은 어떻게 해? 다시.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어떻게 해? 그렇지.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 어떻게 해? 저장한다고.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 저장한다고. 됐니? 모든 동물은 이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간에다 저장하지. 간에다 저장한다고. 알겠니? 그럼 간에 저장된 거, 그 간에 저장된 걸 뭐라 그래? 그 간에 저장된 거, 그걸 뭐라 그래?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간에 저장된 걸 뭐란다고?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거야. 글라이코젠. 됐어? 그럼 봐라. 포도당이 글라이코젠 된 거야. 그럼 글라이코젠은 고분자야, 저분자야? 고분자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잘 봐야지. 글라이코젠이 된 거지. 됐어요?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고분자지. 그러면 나는 살아가면서 이 글라이코젠을 뭘로 바꿔? 그치?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이 간에 있는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 이거 어디서 일어나? 동물의 간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뭘 가르칠 거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용어 정리하는 거야. 이 포도당을 뭉치는 걸 뭘 한다고 그랬지? 아까 한 번 했었어. 포도당을 뭉치는 걸 뭘 한다고 그랬었지? 내가 아까? 중합체.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야. 용어가 틀려서. 그래서 포도당의 중합체가 뭐야? 그렇지, 녹말인 거야. 그 포도당의 중합체가 뭐 있는 거야? 또 하나. 그렇지, 글라이코젠이 있는 거야.
글라이코젠인 거야. 됐어요?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외워야 될 게. 자, 간다. 식물은 광합성에서 뭐 만들었어? 포도당 만들지. 그 포도당을 뭘로 저장해? 녹말로 저장하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식물은 그 포도당을 뭉치고 뭉쳐서 뭐 만들어? 글리코젠이라는 걸로도 만들어. 알겠니? 식물은 요 포도당을 뭘로 만든다고? 글리코젠으로도 만든다고. 글리코젠. 아니, 쏘리. 셀룰로스로 만든다고. 셀룰로스로도 만든다고. 식물은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 아니 왜 자꾸 글리코젠이라 그래? 셀룰로스로도 만든단 말이야. 이 셀룰로스로 뭐 만드냐면 이건 외우잖아 우리가. 세포, 벽. 식물의 세포 벽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셀룰로스로 돼 있다고. 그래서 식물의 세포 벽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셀룰로스로 나오는.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자꾸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 셀룰로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셀룰로스가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셀룰로스도 어디서 있는 거야? 포도당에 중합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가볼까? 바로 뭐냐면 동물, 우리야, 우리 인간은 뭘 먹는 거야? 녹말을 먹어야 돼. 됐니? 식물의 셀룰로스를 먹어봐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식물의 세포벽에 셀룰로스라는 포도당의 중합체가 있지. 근데 인간의 몸에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없는 거야. 알겠니? 우리 인간의 몸에는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셀룰로스 먹어봐야 셀룰로스를 뭘로 못 바꿔? 포도당으로 못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야? 초식동물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초식과 육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토끼나 염소나 양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주로 녹말, 즉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돼. 아무 풀이나 뜯어 먹어도 된다고. 아무 풀이나 뜯어 먹어도 어떻게 되겠어? 그 풀에 뭐 있어? 세포벽이 있겠지?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 셀룰로스가 있겠지? 알겠니? 그럼 그걸 뭘로 만들어 먹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 셀룰로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 풀떼기나 뜯어 먹어도 에너지를 얻었을 수가 없어. 알겠니? 물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들의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이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놓친단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포도당의 중합체 뭐야? 녹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 포도당의 중합체가 뭐라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중합이니까 이건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 되겠지.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포도당이 셀룰로스 됐을 때. 셀룰로스가 뭐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자, 셀룰로스가 뭐 돼? 포도당. 녹말이 뭐 돼? 포도당. 글라이코젠이 뭐 돼? 포도당 됐어. 그럼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용어 정리 좀 해봤어. 알겠니? 그 정도는 알자. 됐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의 중합체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알면 이 문제가 되게 쉬운데 이걸 용어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 자, 간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건 언제 배웠어?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우리 통합과학 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아미노산이 뭉치면 뭐 돼? 단백질 된다. 아미노산이 뭉치면 뭐 돼? 단백질 되는. 아미노산이 뭉치면 단백질 되니까 그건 뭐 생략하자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대표 분석 문제야. 그러면 봐. 아미노산이 저분자, 고분자. 엄청난 저분자. 덩어리 작은 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100만 개 모여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뭐야? 고분자. 그러니까 1은 저분자가 고분자 됐으니까 무슨 작용이라고 해야 돼? 발음 똑바로? 무슨 작용? 동화작용. 그치? 동화작용.
자, 글라이코젠. 저분자, 고분자. 어마무시한 고분자 알겠니? 됐니? 어디에 있는 거? 간에 있는 거. 고분자. 포도당. 어마무시하게 무슨 분자? 저분자. 이해됐어요? 그럼 고분자가 저분자 됐으니까 뭐 돼야 돼? 이화작용. 됐어요? 무슨 작용? 이화작용. 무슨 작용? 이화작용. 됐죠? 아이고, 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겠죠? 그럼 동화작용, 이화작용. 엄청난 이화작용. 뭐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단어 알고 하나만 배우면 어때? 겁나 쉽게 풀려버리겠죠? 자, 갑시다. 1번 1과 2는 각각 동화, 이화작용 중 무엇입니까? 1은 동화고요. 2는 이화입니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1과 2 중 어떤 과정? 나는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뭐야? 여기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려버리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알면 금방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리는 게 단어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아유. 계속 나옵니다. 1. 아까 무슨 작용이었어? 동화작용이었죠? 1에서는 에너지 흡수 방출 동화작용이니까. 흡수. 주변 온도 올라가 내려가. 주변 온도 올라가 내려가. 주변 온도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알겠어요? 단백질은 단백질은 아미노산보다 단백질은 고분자. 그러니까 어때? 크고 복잡하고. 글라이코젠은 얘가 고분자야. 포도당으로 뭐 돼야 돼? 얘 고분자, 저분자니까 뭐 돼야 돼? 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은 포도당보다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이 많아야 돼. 고분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야 돼. 됐어요? 그래서 글라이코젠은 그래서 많다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 있잖아, 너. 반응물질 에너지, 생성물질 에너지. 누구 에너지가 많아야 돼? 그냥 Y축을 보면 되네, 그냥. 그지?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 에너지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어려운데 강의만 들으면 쉽게 해석될 수 있어야 돼. 자, 계속합니다. 아이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니까 뭐가 돼야 돼? 이화. 됐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 주변 온도 상승. 자, 갑니다. 뭐야 이거? 고분자, 저분자. 됐어? 무슨 작용? 이화. 저분자, 고분자. 동화.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에 비해서 덩어리 큰 거야. 됐니? 그러면 이때 저분자, 고분자 뭐가 돼야 돼? 동화. 이거 포도당 산소 반대잖아 이거 지금. 포도당이 분해됐잖아. 그럼 얘 뭐가 돼야 돼? 이화. 됐어요? 오늘 되게 쉬운 걸 배우는 거야, 알겠니? 이게 안 되면 복잡해. 이게 어려우면 이게 뭐 어렵다는 사람이 없겠지 설마. 또 나왔어. OX. 우리 몸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일어나? 당연하지.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쓰고 그래야 되겠지? 모두 일어납니다. 여기 나왔다. 1은 동화니까 발열 반응이야? 1은 발열 반응이고 2는 흡열 반응이야? 뭐가 좀 이상하지 않냐? 됐니? 1은 흡열, 2는 발열.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다. 2는 무슨 과정이야? 이화작용이지? 그런데 효소가 관여하냐? 무조건 효소가 가능하지. 물질 대사는 이화든 동화든 물질 대사 자체가 누구에 의한 반응이야? 효소에 의한 반응이지 뭐. 무조건 효소에 의한 반응이지. 됐어요? 그래서 효소에 의한 반응이다. 자, 갑니다. 세포호흡. 오늘 배운 게 세포호흡이야. 오늘 배운 게 세포호흡이지. 세포호흡은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냐? 야,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지.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엄청난 발열 반응이지. 그래서 세포호흡은 엄청난 발열 반응입니다. 세포호흡은 엄청난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 많은 데 가면 어떻게 해? 덥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뭐야?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인 거지. 됐어요? 인간은 세포를 약 몇 개 가지고 있냐면 약 40에서 60조 개 정도 있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얻게 해서 조 단위의 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 그럼 그 세포 하나가 다 살아있다는 건 그 세포 하나가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야? 물질돼서 한다는 거잖아. 그럼 그 세포 하나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열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몸 하나에서 엄청난 양의 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워.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중요해집니다. 와우. 봐봐. 잘 따라와야 돼. 이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들 틀려오대. 그림 보고 이게 ATP가 누군지 ADP가 누군지 그걸 구별이 안 된대. 왜 그래요? 글쎄요. 이거 구별이 안 된대.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거지?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얘야. 이 그림 보자.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은 포도당이 에너지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과정을 자 갑니다. 포도당. 누가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와야 돼? 산소. 뭘 고민해. 포도당과 누구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지.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누구한테 왔어? 그렇지. 세포한테 왔겠지. 미토콘드리아한테 왔겠지. 그리고 노폐물로 누가 만들어져야 돼? 이산화탄소하고 누구? 물. 그렇지. 요건 저 뒷단원에서 되게 중요해. 됐니? 미리 잠깐 얘기하면 그 물은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돼야 돼? 소변, 땀, 호흡을 통해서 나가. 이산화탄소는 뭘로 나가? 호흡을 통해서만 나가. 알겠어요? 자, 여기 가야지.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겠지. 요건 뭐가 있어야 돼? 포도당. 그럼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뭐 나갔어? 열 나갔어. 인간이라면 한 60% 열이 나가.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방향 봐. 진짜 치사한 거야. 알겠니? 아까 기억나? 앞에서 화살표 방향? 그래, 아까는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이었어. 근데 지금 방향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 그렇지. 그래서 왜 틀려오는 줄 알겠지? 됐니? 자,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ATP하고 ADP를 학교 프린트에서는 위에 거 ATP, 아래 걸 ADP로 만들어. 학교 프린트 같은데 나눠줄 때는. 근데 시험지 만들 때는 어떻게 해버려? 그걸 뒤집어 버린다.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치사한 경향이 있어. 알겠니?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이런 문제 볼 때 뭘 봐야 된다고? 화살표 방향을 봐야지. 제발. 됐니? 위에 게 ATP가 아래 게 ADP 그런 게 어딨어. 화살표 방향. 됐습니까? 화살표 방향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공급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TP. 얘가 ATP. 그래서 에너지와 인산 하나 받아서 얘가 ATP. 얘가 뭐야?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돼야 돼?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지? 한 분자당 7.3kcal. 그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쓰이고 G는 뭐 돼야 되겠어? ADP.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게 조심해야 돼. 화살표 방향 가지고 ATP인지 ADP인지 틀려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잘못 안 돼. 알겠니? 됐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끝. 자,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자, 갑니다. 자, 어이구, A, B는 누구신가요? 아까 써놨습니다. A는 누구였어요? 산소. B는 누구신가요? 물이었네요. 물. 기억과 니은은 누군가요? 기억부터 할까? 기억이 뭐가 돼야 돼? ATP. 니은이 누군가요? ATP. 다 됐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 쓰세요. 그랬네요. 써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되는 반응은 자,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너무나 쪽팔리게 분해라는 단어까지 써줬네. 분해되는 반응은 동화, 이화.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흡수, 방출. 됐습니까? 여기 있다. 기억이 니은된단다. 요거 아까 뭐였지? ADP. 요거 뭐라고? ATP. 그러면 ATP가 ADP가 되는 것도 동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다 말할 수 있다 그랬지? 에너지 출입이 되고 사이즈가 작았던 게 커졌던 게 작아지니까 동화작용, 이화작용 할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나.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뭐 물어봤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갔으니까 기억에서 니은으로 왔대. 동화야, 이화야.
동화작용이네요. ATP가 됐으니까. 니은에서 기호로 갔대. 니은에서 기호로 갔으니까 인산 결합이 어떻게 돼야 돼? 끊어져야 돼? 붙어야 돼? 끊어져요. 그렇지. ATP가 니은이잖아. 니은이 기호로 갔다 그랬으니까 얘가 얘로 가면서 인산이 어떻게 돼야 돼?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 나오는 거야. 얼마? 7.3kcal. 얼마? 7.3kcal. 그 정도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됐겠지? 설마. 하우스 목이 쉬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집에 갈 때 뭐 배웠어? 뭐? 근데 아까 카우스가 ATP라고 하던데 ATP가 뭐야? 했더니 몰라? ATP 어디 있어? 주머니에 있나? 이러면 안 돼, 알겠니? 됐어요. 집에 갈 때 학원차 타고 가면서 그지? 뭐 차 타고 가면서 ATP가 뭐였어? 글쎄 나 자다 일어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진짜 와우 OX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짜자자자잔 동물뱅이 X 36페이지랍니다. 세포분 주로 요즘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안 쓰지? 마이토콘드리아라 그래야. 용어가 선생님이 미토콘드리아 입에 자꾸 오늘 내가 미토콘드리아라 그랬구나. 참 미안하다. 요즘은 마이토콘드리아라 그런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 알겠니?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 지금 선생님이 올해 33살 되는 바람에 많은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30대가 되니까 많이 힘들어. 왜 안 믿는 눈빛이지? 됐어?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애들 댓글로 그런 거야. 20대 아니었어? 카우스 막 이런단 말이야. 저건 뭐지? 왜 저렇게 대놓고 난리야. 니네 댓글 봐봐. 지금 막 그제 카우스 20대 설 막 이런 거 뜬단 말이야. 얘들이 진짜 영상으로 보면 난리야 지금. 알겠어? 지금 지금 뽀시시 하지? 뽀시시. 알겠어? 요즘 선생님 저거 주문했어. 이렇게 바르는 크림 같은 거. 알겠니? 그지? 선생님이 피부가 굉장히 하얗잖아. 배국 같잖아.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선생님 좀 까맣게 나오더라고. 그치? 영상으로 보니까 선생님 좀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좀 하얘지는 그거 좀 발라야 될 것 같아. 자, 간다. 아무튼 가자. 세포 분수로. 마이토콘드리아 맞아.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안해. 자, 세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또 뭐 때문에 문제야? 모두. 이놈은 모두 좀 문제야. 알겠니? 모두. 됐니? 모두 ATP에 저장돼? 약 40% 저장돼. 약 40%. 모두 안 돼. 모두 안 된다고 제발. 알겠니? 또 있어.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여기 모두 있어 없어? 없네. 얘는 모두가 없지. 그러니까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 이건 맞는 말이겠지. 모두 짜 있었으면 틀렸겠지만.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늘 세포호흡은 짱 끝냈다. 오늘 세포호흡 짱 끝난 거지? 오케이. OX 퀴즈가 또 나왔습니다. 자, 니은에 저장된 에너지. 니은 어딨냐? 여기 있네.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잘 된다. 알겠니?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는 거야. ATP에 있는 에너지는 ADP로 가면서 에너지가. 자, 포도당이 분해돼서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그렇지.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꽤 많이 사용돼. 이거. 알겠니? 60%나 되는 거야. 60%나. 알겠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딨니? 유지된다. 오케이. 근육할 때, 그죠. 근육. 근육 운동할 때, 근육 운동할 때, 니은에 저장된, 니은 어디냐? 여기 있네.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돼야지. 근육 운동할 때 ATP 사용돼야 돼. 겁나 많이 돼. 알겠니? 됐어요? 선생님 오늘 PT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지? 하나만 더! 하나 들었다가 하나만 더! 하나 더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만 더 그러더라고. 그 때릴 뻔했어. 하나만 더 해서 힘냈지. 하나만 더 그러더라고. 또 힘냈지. 하나만 더 그러더라고. 저걸 그냥 확 엮기로 사람 팰 뻔했어. 알겠니? 근육에서 에너지 엄청 사용됩니다. 됐죠? 마지막 하나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 뭐야? 오늘 배운 마지막
이 그림 뭐야? 아까 에너지는 ATP로 전향되는 에너지는 뭐가 좋다 그랬지? 한 방에 훅 뭐 하는 거야? 에너지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에너지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 단계를 뭐라 부르는데? ATP. 그러니까 포도당이 ATP에서 에너지 하나 쓰고 또 다른 ATP 만들어서 ATP에서 또 에너지 쓰고 또 에너지 쓰고 이렇게 ATP로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한 방에 에너지를 빵 쓰면 어떻게 돼? 비효율적인 거야, 알겠니? 아까 했지? 내 지갑에 돈이 많은 건 좋아. 근데 1억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지. 불편하단 말이야. 에너지가 많은 건 좋지만 그 한 방에 써버리면 에너지 효율이 불편하단 말이야. 되십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뭐 있어? 효소와 관여? 한다. 물질 대사는 무조건 효소와 관여? 한다.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된다. 되니?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생명체 밖에서는 포도당 연소는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잘 봐. 아까 우리는 무슨 작용이야? 효소 작용이지. 됐어? 그래서 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물질 대사하니까 뭐 돼야 돼? 고온에서 작용하는 거야? 저온에서 작용하는 거야? 저온 37도 내외에서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저온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포도당의 연소는 포도당을 뭐 한다는 거야? 태우면이란 뜻이야. 과학에서 연소란 단어는 무슨 뜻이야? 태우면이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태우면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포도당 태우면 몇 천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포도당의 연소는 일어날 수가 없어. 온도 차이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 뒤에 문제는 숙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질대사 단원인 어디까지 숙제를 풀어오셔야 되죠? 물질대사 단원이 어디냐? 어디야? 페이지로 보면 선생님이 그 39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를 설명 안 했어요. 됐어요? 효모간 실험 문제. 그거 빼고 38페이지까지는 숙제로 좀 해오시고요. 오늘 프린트 숙제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아니야.